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전력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에너지 관련 기업 500여 개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호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검찰이 집회와 시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소년범들의 DNA 채취까지 이뤄지면서 인권 탄압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다자구도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 거점 고등학교 만들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봅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 지금은 얼마나 추운가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의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가 영하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초속 5m로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무려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 무조건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낮에는 3도에 머물겠고 이는 평년보다 8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에는 건강관리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내륙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전남 서해안에 1cm 안팎, 빗방울은 5mm 미만의 양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에너지 관련 기업 500여 개를 유치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한전 이전 100일 만에 빛가람 에너지밸리 1호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나주시 왕곡면에 조성되고 있는 혁신산단. 코스닥 상장업체인 보성파워텍이 이곳에 둥지를 틀기로 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오는 2018년까지 3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전력 기자재와 화물 인터넷 스마트 센서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8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3년 안에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그다음에 KDN, KPS에서 한전 유관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무엇보다도 어느 쪽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 취득면이나 그다음에 인프라면. 이번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보성파워텍은 한전이 지난 1월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을 밝힌 이후 지역으로 유치한 최초의 기업입니다. 에너지밸리 1호 기업의 탄생으로 한전의 500개 기업 유치 목표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전은 연구개발기관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혁신도시를 대한민국의 전력 수도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혁신도시를 동심원으로 해서 전남 지역, 광주 지역 이렇게 그 동심원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갖고서는 많은 중소기업. 본사 이전 100일 만에 탄생한 한전의 기업 유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전국 혁신도시의 성공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비롯된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가 다자대결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천정배 전 장관이 4.29 보궐선거에 새롭게 가세했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미에서 농산물 공판장에서 출사표를 던진 천 전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점 구도를 깨고 호남 정치에 새 판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정치를 부활시키고 희망을 잃어버린 야권을 재구성해서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 오병인 의원이 출마를 접은 대신 바통을 이어받은 조남일 전 민주노총 광주 전남 본부장은 진보적 가치 구현을 출마 선언 일성으로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2년 동안 질밟힌 민생과 파괴된 민주주의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이로써 4.29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는 14일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성현, 김하중, 조영택 3명의 후보가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고 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새누리당 조준성 후보도 본격적인 득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관건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한 야권 연대 가능성입니다. 정의당이나 국민모임,
시민 후보나 무소속 등이 연대를 통해 단일 후보를 낼 경우 만만치 않은 파괴력이 예상됩니다. 또 지난 총선 서구울에서 40% 가까이 득표했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지원 유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새정치민주연합 대 야권연대의 대결 구도 가능성 속에 새누리당의 선전 요소까지 가세해 전국적인 관심 선곡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유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5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5개 건의안은 남북 단일팀 구성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지원,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중단 촉구 등으로 협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경림 광주시 의원도 유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집회 시위 도중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DNA 채취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도 노동 탄압 아니냐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년 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파업 당시 노조 간부로서 사측과 마찰 끝에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희중 씨. 최근 갑작스레 DNA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하게 됐다. 2010년도에 관련된 일이지만 몇 년이 지났지만 그때 관련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출장까지 와서 라도 하겠다. 노사 분규로 집행유예를 받은 또 다른 노조원도 5년이 흐른 최근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동운동하면서 발생했던 문제고 그걸로 끝났는데 느닷없이 이제 DNA 채취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는 나는 DNA 채취에 관련해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왜 DNA를 채취하냐. 검찰은 용산 참사 철거민과 쌍용차 노조원의 DNA 채취가 합헌이라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 지역 노동계에서만 시위사범 7명이 잇따라 DNA 채취 요구를 받자 노동운동이나 시위를 막기 위한 탄압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한 개인의 정보들이 다양으로 보관되어 있을 경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과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재발을 막고 흉악범을 빨리 잡기 위해 만들어진 DNA법이 집회 시위 도중 발생한 행위로까지 확대되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시작된 범죄자에 대한 DNA 채취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지난 4년여 동안 11만 5천 명의 DNA 정보가 수집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11만 건이 넘는 유전자 정보, 이 DNA는 영구적으로 보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성인에 비해 교정될 가능성이 큰 소년범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DNA를 채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구강 점막이나 모발, 혈액 등으로 한 번 채취된 유전자 정보, DNA는 정부기관에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아직 성인이 채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치기 어린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평생 DNA가 보관되는 셈입니다. 교화시설에서 새 삶을 준비하고 있는 17살 강모군 역시 지난해 벌인 절도 사건으로 지난주 광주지검에 나가 자신의 DNA를 제출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중범죄자 취급받으니까 좀 밖에서 돌아다니기 좀 그러고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떨까 좀 고민도 되고 그랬죠. 지난해 말까지 강군처럼 DNA를 채취한 보호처분 소년범은 전국 소년원 10곳에서만 1,400여 명,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아닌 절도죄를 이유로 일괄 채취한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우발 죽어당할 거라고 그러는데 있는 거 사을 썼어요. 더구나 소년범의 경우 새로운 삶을 준비할 여지가 성인 범죄자에 비해 훨씬 큰 편인데도 청소년들에게 가혹한 처분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DNA법에 채취된 소년들의 DNA가 평생 국가에서 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소년들은 낙인 효과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소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인권단체들은 소년범이나 집회시위 사범 등까지 DNA 채취가 일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며 조만간 헌법소원을 다시 낼 계획이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가 아시아 문화전당의 정상 개관을 위한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정례협의회를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문화전당 개관 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산하의 총괄지원반과 문화관광반 등 총 9개 반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월 한 차례씩 갔던 유관기관 정례협의회를 2차례로 늘리고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아시아문화원에 개관 준비에 필요한 핵심 행정인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2015 국제디자인총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조만간 국제회의 전문기획사를 선정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안에 디자인총회 공식 웹사이트를 오픈을 시작으로 전시 참가 등록, 홍보대사 선정 등 프로그램 세부 계획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디자인총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7일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세계 70개국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빛고울 노인타운 본부장 문제가 광주시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인사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의 신임 본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멍 뚫린 광주시 인사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 순천대 전임 강사로 임용됐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걸러지지 않고 시 산하기관 요직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임택 광주시 의원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임명이라며 비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선 개입 인사 논란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선 개입 모시 개입한다 이런 보고 받으신 적 있는가요? 임 의원은 시청 고위 간부나 산하기관 간부를 임명할 때 일정 기간 내부 검증 단계를 거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현 시장은 인사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비선 개입 의혹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공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인물이 산하기관 요직에 임명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가 임명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대학 교수 채용 비리로 얼룩진 인물이 시 산하기관 요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 시장은 또다시 곤혹스러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광주시의회는 이정현 의원 등 시의원 9명으로 김대중 센터 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꾸려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은 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청문 절차를 마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사장 임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재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에는 6명이 응모해 내일 면접이 실시됩니다. 구글 사이트 광주시청 검색 결과에 누군가 나치 깃발에 홍어 이미지를 합성해 사진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글 측에 정보 제공 요청을 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합성 사진을 게재한 사용자 아이디와 IP 주소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줄 것을 구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글 본사가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처음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때는 명예훼손죄로 한 것과 달리 고발장을 제출할 때는 모욕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광주의 한 주민센터에 괴한이 침입하려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1시쯤 광산구의 모 주민센터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침입하려다 경보장치가 작동하자 바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모텔 공사 현장 물탱크 안에서 인부 40살 김모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물탱크 안에서 홀로 방수 작업을 하던 김 씨가 페인트 등에서 나온 가스를 마신 것 같다는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남의 한 연구단지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연구원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실험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을 타냈을 정황이 있다고 보고 납품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연구원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받아 연구하는 기관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에 광주에서 영광 방향 국도에서 차량 석 대가 충돌해 무쏘 운전자 61살 이모 씨가 숨졌고 에쿠스 운전자 22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무쏘 운전자 이 씨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생들이 소규모화돼 교육의 질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지역 거점 고등학교 만들기가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개교한 무안고등학교입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3개 고등학교가 하나의 학교로 통합돼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통합고등학교로 규모가 커지면서 학교 내 모든 시설이 현대화되고 크게 개선됐습니다. 컴퓨터실과 음악실은 물론 대학교 수준의 최신식 기숙사도 갖췄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급조차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던 학교들이 이제 수준별 수업이 가능해졌고 충분한 교사 확보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프로그램 아래서 공부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 또 시설들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더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점고가 되면서 신입생 모집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무안 지역 학생 46%가 목포 등으로 빠져나갔지만 올해는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24%가 유입됐습니다. 우선 좋은 여건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돼서 좋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학력이 자연히 신장될 것. 현재 전남에서만 8개 지역 10개 학교가 거점 고등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진과 한평에서도 거점 고등학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단순히 통폐합하는 사업이 아니고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여 농촌 교육을 활성화하여 전라남도교육청은 최적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거점고에 우수교원 우선 배치 등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부 부총리가 책임지고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혜자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상임위에서 예비비 5천억여 원을 2월 말까지 교부하겠다고 답변했던 황우여 부총리가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면 설득하는 일도 사회 부총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통합과 관련해 시도의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실국장 토론회에서 양시도 발전연구원 통합은 광주 전남의 상생과제 가운데 하나이고 통합은 시도의회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처리와 의원들의 차원 높은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발전연구원 통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양시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통합 조례안의 처리를 유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추진이 아직 안개 속입니다.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도 올해 사업의 정상 궤도 진입을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남양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2018년까지 3,280억여 원이 투입돼 하동광양간 동서통합대교 건설, 섬진강권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협력, 섬진강 백길 복원 등 8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인 이 사업은 하지만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지난해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25억 원을 제외하곤 정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는 동서통합의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올해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걸 통해서 동서통합이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바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동서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올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필요하면 대통령도 만나고 이완구 총리를 만나고 지역 의원들과 협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것이 이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나라 발전에 또 통합을 이루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올해가 박근혜 정부 3년 차인 만큼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5년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3년째인 금년에 가장 많은 실행과 추진이 있게 될 것이고 동서통합지대에 대한 조성 사업도 저를 포함한 이 지역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일할 것입니다. 올해 동서통합지대가 새로운 추진 동력을 찾아 국민 대통합과 남해안 상생 발전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